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건가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인류 최초의 달의 뒷면에 착륙할 중국의 창어 사호가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 달 탐사와 관련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탐사가 의미가 있는 게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우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지구에서는 달의 앞면만 보이잖아요. 그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인데요. 네. 예. 이제 달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달의 자전축 입장에서는 자전을 한 번 한 것이고 같은 시간 동안 달은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스스로 한 바퀴 자전을 한 건데 네.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는 27.3일로 똑같아요. 예. 이렇게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은 것을 동주기 자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지구와 달 사이의 만유 인력 때문인데요. 네. 원래는 달의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보다 조금 더 빨랐는데 이 만유 인력이 그 자전 주기를 좀 늦춰가지고 네. 공전 주기가 같아지게 된 거죠. 네. 그렇다고 저희가 달 뒷면에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죠. 1959년 구소련의 루나 3호가 사진으로 전송을 하긴 했었는데 예. 자, 그때 이후로는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탐사를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달의 뒷면하고 네. 지구하고 직접적인 통신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달의 뒷면이 지구에서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좀 탐사에 소홀히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달의 착륙선이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지구와 교신이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앞서 지난 5월에 통신 중계 위성인 최차오를 발사했었죠. 네. 이 최차오 위성은 달의 뒷면과 지구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양측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달 탐사하면은 아무래도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아폴로 11호가 네. 떠오르는데 이렇게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들 어떤 국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달에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딱 3개국밖에 없어요. 아, 착륙에 성공한 네. 국가는요? 근데 그 가운데 유인 착륙, 그러니까 우주인이 달에 발을 디딘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이 유일한 거죠. 네. 아,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주 분야의 강국이라는 건데 이 미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겠다는 제2의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뭐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일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화성에까지 사람을 뭐 보내겠다 이런 뭐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중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달 탐사 계획에 나서고 네. 있고 또 급 부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 이제 아시아 국가면 방금 중국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발사한 건 창어 4호인데 중국은 이미 2007년도에 창어 1호를 달에 발사를 했었죠. 네. 달 궤도 탐사선이었는데 이 창어 4호 발사에 이어서 이제 2020년까지 창어 5호를 발사를 해서 달에서 직접 시료를 수집을 해와서 지구로 가지고 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네. 예. 여기에 더해서 유인 달 착륙 어, 그 시도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유인 달 기지를 건설하겠다 네. 이런 기지까지요. 목표도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도에 달에 처음 탐사 위성을 쏘아 올렸고요. 일본도 이제 2030년쯤에는 달에 뭐 유인 착륙선을 보내겠다 네. 이런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고 네. 이 중국과 일본은 원래 이제 전통적인 강자니까 뭐 네. 크게 의아할 게 없는데 흥미롭게도 인도가 인도요. 인도가 또 우주 분야 되게 강국이에요. 어. 예. 인도는 이미 2008년도에 달 탐사 위성인 찬드라얀 1호를 발사를 했었죠. 네. 이 찬드라얀은 산스크리트어로 뭐 달 탐사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궤도를 도는 탐사선을 보낸 거였고 인도가 이제 내년 한 3월 정도에 찬드라얀 2호를 보낼 계획인데 2호를요. 2호에는 착륙선도 같이 그럼 보낼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참고로 인도는 2014년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시아에선 첫 번째로 화성에 궤도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었죠. 네. 그럼 인도에 착륙한다는 그 인도 착륙선은 그러면 무인이겠죠? 당연히 무인이죠. 아, 예. 유인은 네. 뭐 지금까지 미국밖에 없고 네. 중국이나 일본도 한 2030년쯤에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들어보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 인도, 뭐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 경쟁에 좀 뛰어들고 있죠.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 아폴로 11호 그리고 17호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달 탐사가 좀 주춤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달 탐사가 원래 처음에 시작된 게 아폴로 11호 계획이 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요인이 컸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이제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네. 근데 그 인공위성의 이름을 따서 그걸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1957년 발사된.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우주 탐사에서 이 소련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위기 의식이 팽배했고, 그래서 케네디 행정부에서 추진한 게 이 아폴로 프로젝트인 거죠. 네. 달에 인류 최초로 사람을 보내겠다. 이 프로젝트 성공 이후에 명실공히 미국은 이제 우주 분야 최강국이 됐었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임무를 해냈잖아요. 달 탐사에 네. 성공을 하고, 화성에도 이제 로봇을 보내고. 엄청난 임무를 해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우주 탐사가 약간 주춤했었죠, 미국에서. 예. 근데 미국 내 여론이 왜 자꾸 우주에 돈을 뿌리느냐. 아. 그런 이제 비판 여론이 있어 거세면서 워낙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가니까. 미국 나사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러는 사이에 뭐 중국, 인도, 일본 등이 이렇게 쫓아오니까 다시 이제 미국이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다시 이제 달에 사람을 네. 보내겠다. 어. 문 어긴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2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예.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이 스푸트니크 쇼크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가 어쨌든 우주과학을 좀 발전시킨 측면이 있는데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달 탐사도 하고 뭐 화성도 탐사하고 뭐 토성도 목성도 다 탐사를 하잖아요. 네. 어떤 이런 탐사의 기본적인 맥락은 좀 우주 탄생의 신비, 뭐 생명체 탄생의 뭐 실마리 뭐 이런 걸 찾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달 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달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또 달의 내부에는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알아보겠다라는 과학적인 목적이 있고요. 네. 이런 거 외에도 이제 달과 같은 지구 위의 환경에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가져가서 얘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뭐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생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과학적 임무도 뭐 수행하겠다 예.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달의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있다면서요. 근데 달의 과학자들이 사실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예. 바로 이제 이 물질이 달에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헬륨3라고 있어요. 네. 헬륨3요. 예, 헬륨3. 헬륨3는 핵 융합의 원료가 되는 물질인데 네. 헬륨과는 좀 다른 건가요? 예, 헬륨과 좀 다른 헬륨3인데 네. 그러니까 지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물질은. 예. 근데 이제 달에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한 100만 톤 정도가 뭐 있다. 예.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이제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사실 태양에서 날라오는 헬륨3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대기가 없어서 태양에서 오는 헬륨3가 그대로 축적이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헬륨3는 핵융합의 원료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핵융합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헬륨3 자체가 비방사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에너지로 상용화 된다면 네. 방사선이 전혀 방출되지 않는 예. 청정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가 예.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과학자들이 달에 주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이렇게 달 탐사에 불이 붙는지 알겠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발사체 엔진 성공했잖아요. 시험 발사체. 네. 근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달에 궤도선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 나사와 협력을 해서 이제 궤도선을 띄울 계획이고 거기에 쓰이는 로켓은 미국의 로켓 예. 스페이스 X사 거를 아마 쓸 예정이고요. 예.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로켓으로는 한 2030년쯤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그 로켓을 가지고 착륙선을 달에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지구와 가장 가깝지만 많은 비밀을 앓고 있는 달에 대한 탐사 경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